안녕하세요. 뽀양어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뭐 백신에 관련된 얘기들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먼저 건강 상담 메일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첫 번째로는 질문을 3가지나 해주셨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 기사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는데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부작용 사례 없는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께서 백신을 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독감 백신 이런 것도 맞은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백신을 맞기가 많이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면서 독감 백신 혹시 먼저 맞아본 후에 코로나 백신 맞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요즘 약국에서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약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타이레놀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입할 때 어떤 약국 가면은 2,500원, 어떤 약국 가면 3,000원. 왜 약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도 이런 가격 권장 가격이 표기돼 있는데 판매되는 가격이 다 다른 건지 약값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3가지에 대해서 유승현 기자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뭐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네. 편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초기 부작용 사례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초기 접종 대상자 미리 이제 맞아야 되는 보건의료 종사자, 뭐 연령이 높으신 분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녀 백신 신청해서 맞을 수 있고 이런 대상이 일반인이다 보니 일반인 백신 부작용 사례를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경증 부작용은 계속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작용 사례가 없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다 보도되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를 뭐 한 건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경증이 훨씬 많다 보니 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이면 다행이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본격 주제로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할까 봐요. 네. 그리고요. 일단 다루기로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고등학교 때까지 백신 맞은 기억이 없고라고 하셨는데 아마 아기 때 맞으셨을 것 같아요. 기본 접종 백신을 맞는 게 있잖아요. 네, 아기 때 막 엄청 맞잖아요.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아마 맞으셨을 거고, 근데 건강하셔서 뭐 독감도 걸린 적 없으시고 그래서 더 백신을 안 맞고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젊은 나이다 보니. 근데 어떤 백신도 부작용을 사실 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접종을 할 때. 그래서 맞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례가 훨씬 많은 건 맞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사람들은 두려운 거긴 한데, 네. 이번 겨울에 독감 백신을 한번 맞아본 후 코로나 백신을 맞을까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백신을 맞아보신 분이고, 이게 뭐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적고 이런 거는 또 아니라서 그냥 코로나 백신을 맞을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거랑 별개로 맞으셔도 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일단 걱정 없이 맞는 걸 권장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을 본인이 판단에 맞을 생각이 있으시면. 저도 남편이 지난주에 백신 맞아서 제가 타이레놀 사러 다녔었는데 약국 어떤 약국은 하나만 판다는 약국도 있었고 어떤 약국은 저희가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도 돼요 했던 약국도 있었고. 남편이 주사를 맞았는데 아내인 유일아 아나운서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의무방어전? 네. 숙제라고나 할까요? 숙제? 아내의 역할? 평소에 하도 하는 게 없어서 그 정도 해주면 뭐 별 잔소리 안 하고 넘어가겠지? 그 정도? 백신 맞고 나서 그냥 이유 없이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도 타이레놀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방적으로. 일단 하나 먹어보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을 맞고 열이 안 나면 이게 이제 아저씨다, 열나면 오빠다 이런 것들이 남자들 사이에서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 안 난 이유는 타이레놀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마음의 안정이죠. 저 스스로의.
뭐 근데 원래는 열이 나지 않으면 미리 먹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미리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질병청도 미리 먹지는 말라고 얘기했고 열이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드시는 건 맞은데 참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네. 고열에 시달렸어요. 고열인 거는 몇 도를 말씀하시는 저 건가요? 38.6도. 아 진짜 저 높기는 네. 38.6도. 그리고 진짜 땀 건강한 뻘뻘. 사람이네. 땀 뻘뻘. 선배 대우 안 해서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더 골골해. 체력 좋으시네요. 네. 아. 왜 지금 맞은지 아니 여기 담 걸려가지고 지금 가슴이 어깨가 아파서.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고열에 네. 시달릴 정도로 체력 좋으시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뭐냐면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답답할 때 이제 가슴을 치시잖아요. 이런 거. 전 정말 이해해요. 저희가 그럴 때가 많아서. 네. 선배님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셨네요. 해맑으신 원래 분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네. 아무 생각 없는 척 살아요. 요즘 나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뽀얀거탑에서 항상 여러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데 본인 고민 하나 말씀해 보세요. 요즘 무슨 고민 있으신데요?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내가 아까 오프닝을 따로 뭐 한 게 없어갖고 잘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동영상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 나온 건데 이제 책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광고의 의미가 있으니까 책 이름은 그냥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 제가 쓴 책만 책 이름은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단어 저기가 천재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사람들이 모방해서 따라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니까 일부 천재들이 성공한 방법들을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게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일반 평범한 나에게 중요한 건 실패한 사례들을 계속 봐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했더니 실패하는구나. 이런 네. 실패 사례를 연구하는 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리스크하다. 가만히 있는 게 무엇이라도 시도하는 게 리스크를 시도하면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뭐 네. 그렇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고민이에요. 제가 지금 제 인생 너무 리스크 안 걸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리스크 걸 건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뭐 이런 분야로 리스크를 걸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야든. 위험한 오빠네.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그랬군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물어봤네요. 평소에 지금 하고 있는 네. 일이 수월하고 별로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삶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어디에 장벽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막 꼬이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수월하게 진행되는 일이 많으면 그거는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너무 예를 들면 우리 일에도 그래요. 일도 이제 제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만 계속 하거든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새로운 것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어딜 찾아간다든가 어떤 어려운 걸 시도하는 것을 뭐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전반적인 것. 예.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살면서 힘든 일들이 더 많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제 자기 위로도 되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모든 목표를 뭐 어느 정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기를 자꾸 다그치거나 조급해하거나 뭐가 더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있어요. 제가 갖는다면 그 전에 네. 제가 읽었던 봤던 동영상인데 네. 행복을 즐길 줄 그건 모르는 뭐냐면 이제 사람 아닐까요? 우주인 얘기예요. 네. 계속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화성을 찾고 또 이제 금성 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태양까지 탐사할 수 있을까 막. 그 어떤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느라고 정작 지구의 아름다움은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네. 유승현 씨도 있었지만 SBS를 다닌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데 그럼요. 사실
뭐 조동찬, 유승현은 몰라도 SBS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 사람들이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면 단 걸 다 아는 되게 유명한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시하고 뭐 사실 되게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렇겠구나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했다가 다시 또 그 책을 소개하는 책을 동영상을 보고 또 바뀌었어. 내가 너무 아니란가? 팔랑귀야. 양쪽을 그러니까 다 습득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고민이냐고 훅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야. 뭐 그럼 얘기할 때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훅 들어오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좋아. 그게 약간 모범생들이 그런 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워낙 공부 잘했고 모범생이니까. 제가요? 제가요. 하면 또 되고 이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면 되다니요. 대부분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증상이 없을 땐 굳이 안 먹어도 된다. 네.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된다는 건데 가격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많이 팔리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타이레놀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사주는 고객한테는 단가를 좀 더 싸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싸게 팔면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공급 단가를 낮춰서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막 비타민 이런 것도 종로 가면 싸다고 그래서 종로에 무슨 약국 막 종로 몇가 약국 이런 데 가면 더 싸요. 똑같은 영양제도.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만 하다가 인터넷으로 사도 다 가격 다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 전문 의약품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이 가격 정해진 그게 없어서 뭐 임대료가 비싸거나 말씀하신 대로 공급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약사분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막 약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디는 바카스가 몇백 원인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왜 아이스크림 과자도 뭐 권장 가격 있지만 가게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권장 가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기 안 돼 있지 않나요 요즘? 과자? 그렇죠. 표기 안 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나 표기해놨지. 과자 요즘 이렇게. 없던데. 맞아요. 그런가? 옛날 50원 이렇게 써놨던 권장 소비자 어렸을 이런 거. 요즘 한 5,000원 하겠다. 봉이 2개나 붙네 그 세월 동안. 그랬네요. 예전에 맞아. 새우깡 100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 그죠? 지금 저 어렸을 때 50원도 기억나요. 맞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누나라고 부르던지요. 그러셨구나. 어쩐지. 그 학교를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쩐지. 만학도요, 만학도 제가.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만약에 더 있으시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보내주세요, 메일. 자, 그리고 제일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고 물량이 제일 많이 확보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결국은 2차 접종 때 교차 접종,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지금 저번 주에 보도된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물량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되니 좀 백신을 약간 더 쥐어짜는 주사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얀센으로 바꿔서 접종하든지 이거였는데 왜 유승현 지가 단독한 거잖아. 지가 단독했다고.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긴 자기 잘했으면 되게 심하게 많이 하는 데거든. 쟤도 지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약간 내가 했나? 더 해도 돼. 여기서 그 정도 하니까 감도 안 하지. 제가 단독으로 아주 단독. 유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죠. 단독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시작. 다시.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네. 진짜 이번 주에 취소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생겼대요. 아스트라제네카 예약했던 사람 중에. 그래서 뭐 이제 7월로 밀린다. 근데 이제 부족이 정말 실제로 이제 벌어진 거죠. 부족 사태가. 근데 또 오늘 이제 1차를 맞고 12주 있다 2차를 7월에 이제 맞으실 분들 중에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이제 암 물량 부족이 네.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화이자로 접종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화이자로 접종하게 되는데 뭐 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로 할 수도 있다 희망자에 대해선 그런데 그 물량이 또 어떻게 확보가 될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거 화이자를 맞고 싶어하는 사람도 사실 있을 거고 아 내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맞았으니까 왠지 화이자에 맞으면 뭔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스트라제네카 맞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가 네. 돼봐야 이제 그 상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자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의 네.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교차 접종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도 네. 조금 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교차 접종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은 왜 철저한 준비에 입각해서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빨리 많이 맞춰야겠는데 그때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백신을 놓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왜 그러면 교차 접종을 했느냐 네. 일단 한 번의 안전성은 확인된 거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한 번, 파이자 한 번 네. 그러면 각각 맞아도 한 번의 위험성을 넘진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인 통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서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고 파이자를 2차로 맞았던 사람은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면 중앙체가 3배 정도 상승하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했더니 7배나 상승해요. 오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이제 이게 약간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 500명에 대해서. 임상시험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 왜 임상시험 했냐면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하겠다는 게 우리 방역당국의 목표였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나라들보다 막 푸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임상시험 안 끝났는데 했어요. 약간 뻘쭘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인데 이거 자체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저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그래? 파이자 맞을까? 근데 제가 파이자 맞으면 이제 막 배신자라는 소리 들까 봐 전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7월에 맞으실 분 아니. 대상이잖아요. 네. 106만 명, 76만 명 일부인데 이렇게 선배님처럼 약간 나중에 맞은 사람들이 또 3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그렇죠. 그때도 아스트라제네카 모자라면 똑같은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물량이 올해는 파이자가 제일 많으니까요. 3,300만 명분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명분이죠. 뭐 12주 간격. 네. 파이자는 3주 간격이면 교차 접종은 어디를 기준으로 애매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 기준 그러니까 12주가 됐을 때 파이자를 접종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많지 않지만 처음 맞은 거로 기준을 하고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정해진 건 없어요.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게 가장 처음 맞은 백신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좀 일단 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앙체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이 또 그거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밤 8시에 SBS 뉴스를 보는 애청자입니다. 이거 보내주신 메일 읽어드리는 거예요.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는데 조동찬 기자님이 나오실 때는 하던 일도 멈추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봐주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거를 말씀하실 때 하던 일도 멈추고 고개를 왜 흔드세요? 그러는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6월 10일 토요일에 중화항제 측정하는 거라면서 측정 키트를 뉴스에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관심이 가더래요.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해서 다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키트를 사용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이거 어떤 키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네, 제가 그분께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 메일을 드렸는데 그 제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유럽에는 허가를 이미 받았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중화항체 양을 간접적으로 중화항체 항원항체 반응을 빛으로 환산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신기하다. 한 거고요. 네.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그냥 중화항체 양을 직접 측정하는 키트도 뭐 개발돼 있고요. 국내 회사도 있고 외국 회사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제 확인하지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면역력이 획득한 사람이 있고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특히 이게 2번 완료자라고 해도 면역력이 얼마나 갈지가 지금 퀘스천 마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뭐냐면 백신 종류도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노팜, 시노백 중국 백신을 맞아도 자가격리 면제를 해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중국 이게 참 우리나라가 딜레마긴 한데 네. 그럴 바에는 시노팜, 시노백도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면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시노팜, 시노백. 네.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세계보건기구가 시노팜, 시노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승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면제를. 근데 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세계보건기구는 맞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맞을 수 있도록은 승인하지 않고 자가격리 면제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과 워낙 관계가 많아서 그리고 중국 관광객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승인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네가 맞았던 백신 언제 맞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면역력 얼마나 돼? 측정해봐서 그걸로 하겠다. 네.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 백신 되게 많이 쏟아질 텐데 그때마다 막 너는 승인했고 우리는 안 했고 그러니 안 돼. 뭐 이렇게 실갱이 하는 것보다 오케이 뭐 지금 재봐. 딱 했더니 우리나라 병원에서 조동찬 딱 쟀더니 딱 일정량 나왔어요. 자 이거야. 니네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병원에서 나 이렇게 뭐 3일 전에 했던 게 이만큼 나왔다. 그래? 너 그럼 이거 한 달간 우리 뭐 면제 이렇게 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이것의 초기 단계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품 상용화되지 않아서 제가 보도도 실험실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그쪽 업체로부터 제가 교육을 받고 그걸 얻어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시기에는 하실 방법은 아직 없는데요. 네, 아직 없는데 네. 조만간 뭐 되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업체가 지금 식약처 승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교차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큰 뭐 부작용 보고 사례는 없으니까 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고 그렇다는 네. 건데요. 네. 백신이 참 이제 많이 나오면서 조금 머지 않아서는 내가 선택을 해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더라고요.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미국도 파이저, 모더나 선택해서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처음에 주마다 다르지만 요일별로 파이저 날, 모더나 날이 있어서 요일을 선택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파이저, 모더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좋다 나쁘다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내가 뭐 나이나 어떤 병력을 따졌을 때 더 이게 더 좋을 수 있는 백신 이런 게 어떤 약간의 구분이 있을까요? 왜냐면 얀센 같은 것들은 뭐 부작용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군대 나온 젊은 오빠들한테 맞히고 그랬었잖아요. 남녀의 차이도 있는 건지 뭔지. 저는 얀센 나오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았어요. 어차피 못 맞으시잖아요. 민방위 다 젊은 오빠라고 치면 저도 당연히 맞아야 되나. 마음이 젊은 거 아니고 지금 진짜로 생체 나이가. 뭐. 근데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뭐 맞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연 발생률보다 혈전 부작용이 높습니다. 네. 얀센은 자연 발생률을 넘진 않았어요. 아직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혈전증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19세에서 50대의 여성에게 많아요. 얀센이요? 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동일합니다. 둘 다? 네. 근데 빈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많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사망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연령을 60대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드물긴 하지만 뭐 거기가 몇백만 명 맞아서 2명이 사망했으니까 이게 대단히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2~3명이라도 추가 사망자를 막기 위해 60세 이상으로 올렸고 상향 조정했거든요. 반면 이제 독일은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처음에 막 접종 중단하고 이랬던 독일이 바로 그냥 끌어내렸습니다. 18세 이상부터 그냥 다 맞게. 우리나라는 지금 30세 미만은 금지돼 있는데 네. 그런데 독일은 18세 이상 하고요. 그리고 영국이 오히려 20대 못 맞아요? 네. 내가 그거 간과하고 있었네. 20대 아스트라제네카 못 맞아요. 예. 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왜 40대 분께서 20대를 걱정하십니까? 20대도 못 맞았네. 20대이고 싶다 진짜. 저 얼마나. 아무튼 말씀하셔서 죄송해요. 갑자기 20대이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철딱선이는 20대인 것 같아요. 네. 네. 나이는 철딱선이 순위 아니에요. 아니 외모도 20대 외모도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죠 이거는. 네. 외모요? 외모는 저한테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죄송해요 말 끊어서. 독일은 어쨌든 18세부터. 네. 근데 영국이 40세로 다시 올렸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풍부하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에게 더 유리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76세신데 파이자 맞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네.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이자를 맞았는데 60대 이상에게는 혈전 부작용 뭐 거의 파이자 모더나와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쨌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그 모델 그러니까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당초 설계부터 면역세포 헬퍼 T1 셀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겟팅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야닌센, 스푸트니크 V가 저기 한데 이게 이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덜 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나 파이자보다는 중화항체는 덜 생성해요. 중화항체가 덜 생성한다는 거는 아예 바이러스를 들어오는 것을 막는 능력은 떨어져요. 네. 근데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된 건 뭐냐면 얘는 일단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포에 결합한 놈하고 얘가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얘는 중화항체를 타겟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덜 특이적이라서 변이에도 조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리얼 월드 데이터로는 인도 변이 현재 델타 변이라고 해서 인도 변이가 지금 미국, 영국 난리죠. 미국도 지금 우려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중증 예방률, 그러니까 사망률을 막는 확률로는 아스트라제네카 92%거든요. 리얼 월드 데이터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얀센도 있지 않아요? 얀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얀센은 리얼 월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뒤 후발 주자니까요. 근데 얀센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이제 이건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방송으로 하기엔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네. 얀센은 한 번 맞는 게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 맞는 게 단점이에요. 네. 끝. 완전 가릿. 네. 설명 안 필요하실 것 같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우려되고 안타까운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망 환자가 나와서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9일 만에 사망했는데 이분이 30대 젊은 분이세요, 그죠? 네. 9일 증상 발현. 어떻게 된 거라나요? 자, 이분이 5월 2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맞으셨어요. 저희가 계속 저는 이제 이분의 사망 30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하니까 제일 걱정됐던 게 혹시 뽀얀 거타 들으시는 분 아니었나 막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네. 우려했던 일이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400만 명이 넘으니까 드디어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빈도는 드문 겁니다만
그래도 젊은 분이 아이고 그래 맞겠다고 그렇게 딱 자녀 백신까지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이랬다니까 대단히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되게 좀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한테는. 어쨌든 이분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분과 이분 가족들은 얼마나 미울까. 그러니까 조동찬이 얼마나 미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이어가자면 이분은 뇌출혈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사망 원인이 네. 그리고 뇌출혈은 뇌혈전증 때문에 생겼고요. 뇌혈전증은 혈소판 감소에 의한 혈전증 때문에 왔습니다. 혈소판 감소에 의한 혈전증일 때는 증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뇌로 가고 뇌혈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의 혈전이 생길 때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뇌혈전증 치료를 일반적인 혈전 치료증으로 헤파린이나 다른 약을 써서 했는데 거의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치사율이 40%나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대 의사들이 알아냈어요. 이거 이분들한테 기존의 일반 혈전증 말고 면역 글로불린을 주자. 왜냐하면 이 혈전은 일반적인 혈전이 생기는 기전과 완전히 다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치료를 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아주 초기에 들어가요. 이것도 논문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초기에 썼던 사람과 나중에 조금 늦었던 사람이 예후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분이 5월 27일 날 맞으셨는데 주사를 6월 5일 날 증세가 있으셨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네. 그런데 진단을 받은 본격적인 치료를 받은 게 사흘 뒤예요. 6월 8일. 네. 네. 그러니까 그 3일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병원을 6월 5일에 갔는데. 이때 바로 만약 빨리 이게 진단돼서 이게 뭐 정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네. 역학조사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아주 분명하게 지금 밝혀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야닌센 맞고 두통 고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3일까지 잘 안 가요.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나나요? 네. 이거는 언제 생기느냐? 4일부터 30일까지 생겨요. 맞은 지. 심각한 거네. 예. 그러니까 내가 주사 맞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후부터 이제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그 다음날 자고 점점 가라앉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다 가라앉은 다음에 뚱딴지 같이 뭐 맞은 지 4일 만에 혹은 맞은 지 7일 만에 혹은 맞은 지 보름 만에 머리가 팽창하듯이 아프고 팽창하듯 아프답니다. 머리가 팽창하듯 아프고 두 번째로 맞는 게 그때 시야가 흐려진대요. 그러니까 시력 초점이 잘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뭐 구토하고 경기하고 이런 거는 그건 너무 진행된 거니까 네. 이때 바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에 가서 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 그래야 이제 바로 병원에서 CT 찍고 MRI 찍고 바로 해서 치료약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상이 6월 5일 날 나타났는데 잠깐만 6월 8일 언제였죠? 9일 6월 5일에 의료기관 지금 네. 받긴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의료기관에서 어쨌든 뭐 큰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보호자가 괜찮거나 이런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뇌혈전증의 증상이 되게 애매모호하긴 해요. 네.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원경 청장도 그렇지만 이 혈전증의 그
두통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죄송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냥 과도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고 항상 모든 두통은 점점 아파가는 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맞아, 모든 맞아. 두통 중에 점점 지속적으로 아파가는 거는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났는데 어제보다 더 아프다. 무조건 위험한 증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떤 게 위험하냐면 우리 뇌 지주막하 출혈 때 특징적인 건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두통 있을 때 언제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뇌 지주막하 출혈의 그 환자들은 내가 아침을 먹는데 두 번째 숟가락에 미역국을 떠먹을 때부터 아팠다. 아주 너무나 충격적으로 아프니까 그 순간이 아예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픈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검사에서 꽉 날지라도 과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치료를 하면 괜찮을 수 있는 의료 기술과 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약도 초기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그렇죠. 진단이 확실해지려면 병이 악화돼야 돼만 확실해지거든요. 네.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게. 뭐 암도 그렇고 뭐 우리 맹장염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마음이 좀 많이 저는 어제부터 되게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죠. 또 이 분들이 들으면 제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뭐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했던 말들이 이 부모님들과 가족분들한테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 아픈 건 괜찮은데 그 뒤에 4, 5일째부터 더 심하게 계속 아프면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이제 백신이 일반인에게도 점점 더 확대가 될 텐데 더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정은경 질병청장이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달라졌나요? 네. 임신부 모유수유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유수유는 하시는 분은 맞을 수 있고 임신부는 금기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금기는 아니고요.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금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같습니다. 동일하게 영국과. 그러니까 임신부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코로나 환자를 봐야 되는 분들은 맞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과 달리 임신부들의 피해가 없었어요. 네. 없어서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무슨 피해요? 걸려서 본인이 중증에 빠지거나 아기가 사망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니까. 확진자 중에 없었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만약 그랬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떴겠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확인된 바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은경 청장님의 발언을 보니 임신부 접종 금기 대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모유수유는 오늘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으셔도 됩니다. 아기 모유에도 항체가 간대요. 다행스럽게. 임산부들도 혹시 너무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믿음이 있으시다면 백신 맞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이 mRNA 백신이 들어가서 태아의 유전자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처음에 꽤 있었는데 뭐 아니죠. 이거는. 근데 대부분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임신했을 때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맞아요. 커피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는데 진짜 우리나라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다 술만 안 마시면 되지 뭐. 술은 잘 안 마시던데. 아예 안 마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태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없다. 그러니까 적게 마셔도
물론 그렇다고 술 마셨는데 걱정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확률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엄마한테 안 물어봤지만 이것도 누가 어머니 술 좋아하시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모르고 임신인 줄 모르고 술 마셨는데 어떡하느냐. 대부분 괜찮아요. 대부분. 모르고 한 건 괜찮다고. 저 2번 다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수도 없이 상담받았거든요. 3년 동안. 저한테 상담했던 분들은 단 한 명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고 이제 술을 드시는 게 아니고 몰랐을 때 그랬던 경우. 그러니까 모르고 마신 술은 괜찮다. 알고서 마시지 말자. 네. 뭐야, 치킨은 살 안 찐다, 내가 그렇죠. 찐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문구가. 모르고 마신 술은 그냥 나 진짜 팔자지. 초반에 팔자야. 모르고 술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승현 기자도 그랬다고. 저도 포금이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마음 편하게 괜찮아, 알코올로 소독했네 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네. 사실인 걸 알면 그거는 그때는 이제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은. 네. 근데 백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워낙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서 이거 맞으시라 마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만 의료인들, 계속 환자를 봐야 되는 여성 의료인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TOWR@sbs.co.kr로 메일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